개싸네 프로야구 투나. 안녕들 하십니까? 어서 들어오십시오. Hi, hello. 오늘도 good morning. 저는 지금 계속해서 여행 중에 있습니다. 이 와중에 여행을 와서도 야구를 보고 기록을 하고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오늘 먼저 반가운 소식을 말씀드리면 드디어 유튜브 멤버십 이미지까지 다 제작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서부터 이제 LG는 무료로 위클리 LG는 감상하실 수 있고, 한화를 먼저 시작을 해서 기본적으로 2,990원. 그럼 이제 또 다른 구단 또 추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LG 가족분들한테는 유료화 시키는 건 좀 아무리 저도 돈 벌자고 하는 일이지만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LG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다 오픈을 하고 이제 구단별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도와주시고, 제가 또 도와주시는 만큼 양질의 퀄리티를 뽑아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또 지금처럼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저는 보답을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함께 도와주시면 제가 또 편집자와 함께 열심히 작업해서 최대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많은 응원, 그리고 또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통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번 여행이 여름 휴가를 대신한 여행입니다. 제가 원래 이제 어제 문어 낚시를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하루 숙박을 하고 화요일,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서울로 올라가는 스케줄로 일요일날 내려왔는데 그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어떻게 변경이 됐냐면 월요일날 문어 낚시를 꽝을 쳤기 때문에 원래는 오늘 낚시를 하려고 했는데, 광어 낚시를 하려고 했는데 그 광어 저희가 그 가는 배 사장님이 오늘 또 하필이면 화요일날 서울 일정이 있으셔갖고 볼 일이 있으셔갖고 속초에 안 계시대요. 그래서 수요일날 그러면 낚시를 하자. 근데 화요일 오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수요일 새벽에 강풍주의보가 해안에 떨어져갖고 도저히 배가 뜰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내일 그냥 수요일날 아침에 서울로 가는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아프리카 TV에 그대로 남겨놨습니다. 숲에 다시 보기를 보시면 제가 요즘에 사실 여러 가지로 조금 좀 그 현타도 왔고 또 번아웃도 왔고 뭐 스트레스도 지금 만땅이고 그래서 조금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실제로. 그래서 내일 또 막상 서울 올라간다고 하니까 확 또 이게 오더라고요. 멘탈적으로. 그래서 이제 오늘 아까 즉흥적으로 LG하고 SSG 야구를 보다가 우리 최 회장님하고 먹방하면서 야구를 보다가 이제 중계 베이스가 아니라 먹방 베이스로 야구를 저도 이제 봤어요. 그냥. 근데 그걸 방송으로 틀어놨죠. 근데 너무 서울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님한테 다시 전화를 했죠. 사장님, 그럼 목요일 날은 날씨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목요일 날은 더없이 날씨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바람도 안 불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일요일 날서부터 일, 월, 화, 수, 목까지 여기서 5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름 휴가 대신에 이번에 제가 그냥 내려온 만큼 저도 좀 이 강박에서 좀 이 중계, 야구에 대한 강박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요. 대신 제가 할 건 하겠다 이거죠. 아무튼 저는 내일도 목요일도 좀 편하게 야구를 볼 겁니다. 그래서 라이브 함께 하실 분들 숲에서 야구 라이브 보시면 되고요. 대신 유튜브 업로드는 꼬박꼬박 진행할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공지사항. 쇼츠가요. 여태까지는 야구 영상에 제 얼굴과 제 목소리를 집어넣어서 야구 영상 40초 이내로 편집을 해서 올렸습니다. 정확하게 티빙에서 어떤 기준을 줬냐 하면 명확하게 가로형 영상에는 절대 야구 영상을 쓰지 못한다. 대신 세로형 영상에는 40초 이내에 야구 영상을 쓰게끔 허용하겠다가 정확한 워딩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다른 SNS를 통해서 창작자들이 자신의 얼굴과 멘트를 집어넣어서 영상을 만들어서 재가공해서 돈을 번다고 티빙이 이제 와서 그걸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락한 건 야구 영상이야. 그것만 써. 지금 와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쇼츠에 제 얼굴, 제 멘트를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규정이 처음서부터 있었다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독점하고 1년 반이 지난 상황에서 갑자기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것도 너무 우스꽝스럽고 대기업이. 두 번째는 재가공을 해서 돈을 벌지 말라는 건데 기존의 영상을 40초 이내로 지금 제목을 달고 어쩌고 해서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벌써부터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도 수입이 되잖아요. 그건 재가공이 아닙니까? 그럼 벌써 티빙에서 얘기하는 재가공의 범주는 벌써 시행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크리에이터가 얼굴을 집어넣고 멘트를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 재가공은 안 되고 자기네 영상을 쓰는 재가공은 되고 그럼 그거는 수익, 그것도 그러면 그들의 논리면 수익이 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막말로 얘기해서 제가 조금 더 파워가 있는 인플루언서고 유튜버였으면 전 이걸 아마 소송을 걸었을 겁니다. 제가 힘이 없는 제 죄입니다. 하지만 제 기준에선 제 상식에선 지금 이들이 얘기하는 건 억지예요. 암튼 제가 파워가 없어서 당분간 제 얼굴과 멘트는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즉 이 얘기는 이제 쇼츠는요 크리에이터의 독창적인 컨텐츠가 되는 시대도 이제 아닙니다. 그럼 과연 크리에이터의 독창적인 기능을 막아버리는 재가공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 똑같은 화면을 제목만 바꿔가면서 여러분들은 우후죽순으로 양산되는 걸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자, 오늘 첫 번째 경기 연장까지 갔던 고척 NC 대 키움 경기로 뾰로롱! 오늘 이 경기는 2대2 무승부가 났습니다. 그런데 로건과 김윤아 선수의 선발 대결이라고 한다면 기울기는 NC 쪽으로 부등호가 이렇게 간다고 많이들 생각하셨을 테고 저 역시 애매해도 그래도 로건이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키움의 주력 타자들은 좌타 라인입니다. 플러스 김윤아 선수가 상대를 제어하고 억제하는 능력이 과연 어느 정도냐? 아무래도 신뢰성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NC의 공격력은 물론 경기 내에서 업앤다운은 있지만 그래도 데이비슨을 위시해서 박민우, 손아섭, 권희동, 데이비슨 최근에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어도 오히려 키움보다는 조금 더 생산력이 높고 플러스 불펜의 안정감도 NC가 시즌 초에 비해서 눈에 띄게 몰라보게 좋아진 그런 연유로 NC 쪽에 기우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고 봤더니 놀랍게도 오늘 키움이 2점을 앞서고 있었고 7회가 돼서야 NC가 데이비슨의 적시타로 2점을 따라갔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NC 입장에서는 겨우 무승부를 만든 경기고 오히려 키움이 아쉬웠던 경기가 됐습니다. 오늘 이 경기는 양 팀의 불펜들이 총동원이 됐습니다. 보시면 키움이 김윤아 선수가 5이닝 5피안타 무실점으로 맞고 내려가면서 조영건, 이강준, 주승우, 김성기, 원종현, 박윤성, 오석주 무려 7명이 투입이 됐고요. NC 같은 경우에는 김진호, 배재환, 손주환, 전사민, 유진우 그러니까 두 팀이 나올 수 있는 베스트 불펜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양 팀 합쳐서 넉 점밖에 나질 않았습니다. 5회 초에 NC는 땅을 치고 오늘 경기를 후에 아쉬움 5회 초에 김희집 선수가 선타자 2루타 권희동의 볼넷 무사 1, 2루였습니다. 근데 김주원 선수의 중견수 플라이 박민우 선수가 1-4, 1-3루에서 그러니까 희생플라이가 되기를 원해서 쳤는데 김희집 선수가 홈에 들어오면서 아웃이 됐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키움의 수비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5회까지 리드를 유지를 시켰고 5회 말에 바로 이주영 선수가 내야 땅볼로 한 점을 도망가면서 2대0으로 앞서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7회 초에 주승우 선수를 요즘에 이제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키움이 경쟁력이 생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주승우 선수의 활용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뭐였냐면 주승우 선수가
팀의 클로저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불펜에서 믿을 수 있는 주승우 선수를 가장 마지막에 클로저로, 즉 이기는 경기에만 쓸 수 있게끔 내보내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너무 키움이 승률이 안 좋으니 주승우 선수를 어느 순간서부터 필승조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주승우 선수가 위로 오히려 올라오고 나서부터 불펜이 안정감이 생기면서 원종현 선수가 뒤로 빠지게 되는, 그래서 키움이 오늘 비길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불펜이, 물론 주승우 선수가 데이비슨한테 동점 적시타를 맞았지만 그 이후에도 실점하지 않고 막은 이유는 불펜의 힘이 컸다. 그래서 키움이 최근에 경기 내용이 좋아지고 있고 경쟁력이 생긴 건 불펜이 모양새를 갖춰가고 있다. NC의 데이비슨이 홈런을 치지 못했습니다만 연일 방망이가 뜨겁습니다. 오늘도 데이비슨이 상당히 좋았죠. 근데 NC가 저는 오늘 데미지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오늘 NC는 이겼어야 되는 경기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이기기를 무지하게 바랬고 아마 NC는 주중 3연전 이 키움전을 다시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교두보로 삼으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오늘 비겼기 때문에 NC는 조금 데미지가 있을 거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실로 가겠습니다. 오늘 LG 경기를 제가 보면서 솔직히 지금 LG 트윈스의 경기력은요 1위 팀의 경기력 이건 말도 안 되고 상위권 팀의 경기력도 아니에요. 그냥 하위권, 중하위권 팀에서 운 좋으면 이기고 아님 말고 투수, 선발 투수 좋으면 딱 그 수준도 그 이하도 아닌 겁니다. LG 트윈스가 뎁스가 정말 무서운 팀이래요. 뎁스가 진짜 무서운 팀이면 오늘같이 김주성 선수가 선발로, 김주성 선수는 더군다나 10년 차예요. 10년 차. 근데 오늘 1군에 올라와서 선발로 나갔는데 1회 초에 제가 수비하는 장면을 보고 거기서부터 제가 그냥 관전이고 뭐고를 다 하기 싫어졌어요. 왜냐하면 아니 진짜로 뎁스가 두터운 팀이고 LG가 1위 팀이면 그래 오지환이 2군 내려갔어. 그래 안 좋으면 내려가야지. 재정비해야지. 그래서 올라온 10년차 선수가 선발로 나갔으면 적어도 공격은 둘째치고 수비에서만큼은 티가 안 나야 돼요. 더군다나 김주성 선수는 주 포지션이 유격수인 선수입니다. 근데 그 이지 땅볼을 잡아갖고 1루 관중석 높이로 갔다가 송구를 처하면서 거기서부터 빠그러지고 그리고 오늘 내야 수비가 다 망가졌어요. 김주성 계속. 그래서 제가 결국은 경기 도중에 김민수로 선수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특정 선수를 제가 저격하자는 게 아니라 LG 트윈스의 야수진이 특히 연결 감독이 이틀 전에 이런 인터뷰를 했죠. 오지환도 좀 쉬었으면 좋겠고 그러고 싶은데 수비 때문에 못 내려보낸다. 2군에서 수비를 맡길 만한 선수가 없다라는 표현을 쓰길래 제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2군에서 수비를 맡길 만한 선수가 없다라는 표현을 쓰면 어떡할까? 참 왜 표현을 저렇게 할까?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그 생각을 제가 바꿨어요. 이래서 없다 그랬구나. 미안하지만 그렇게 제가 생각을 바꿔먹었습니다. 그래서 딱 오늘 저도 김주성 선수가 잘 되기를 정말 수년 전서부터 심지어 김주성 기회 좀 주라고 중계 때마다 얘기했던 놈이거든요. 근데 오늘 너무 실망을 했어요. 제가 또 하나 여러분 손주영 선수 최근에 경기를 보시면 제가 최근에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투수가 됐든 타자가 됐든 어떤 종목이든지 상관없이 보기에 편하잖아요. 그 선수 플레이가. 그럼 그 선수는 잘하는 선수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 손주영 선수의 경기는 불펜에서 못 보겠어요. 너무 안타까워. 직구 스트라이크 비중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손주영 선수 경기를 보면 직구가 147, 8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뭔지 모르겠지만 변화구 위주 피칭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는 변화구만 주구장창 노리니까 맞아나가는 빈도수가 높아지고 볼넷이 많아지니까 볼 개수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닝 소화 능력이 떨어지고 지금 이게 계속 지속됩니다. LG 트윈스의 마지막으로 좌투수 포비아 이거 극복해야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1월날 경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현우 선수가 있을 때는 내야 땅볼 한 점밖에 못 뽑았어요. 그리고 정현우 선수 내려가고 나서 5점, 6점 뽑았죠. 오늘도 김건우 선수가 있을 때는 밀어내기 한 점, 그리고 김현수 1루 땅볼 한 점. 이게 결국은 좌투수가 있을 때 적시타로 안타를 뽑아갖고 점수를 못 냈습니다. LG 팬 여러분들이 제가 너무 냉철하게 얘기해서 서운하실지 몰라도 이런 경기를 덮어주고 포장해주는 거
그게 편파 스트리머의 전 기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LG는 분명히 경기력이 매우 안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수원 경기로 가겠습니다. 수원 경기는 뭐가 될진 몰라도 좋은 의미 혹은 나쁜 의미 둘 다 이지랄이 날 줄 알았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진 몰랐지만 분명히 뭔가 주점이 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게 또 박세웅이었습니다. 박세웅 선수의 기록을 보시면 박세웅 선수는 최근 4경기 연속 갑자기 실점률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올해 박세웅 선수는 예년과 다르게 무지하게 좋은 페이스를 거두길래 제가 적어도 박세웅 선수가 이 정도로만 물론 이제 중간에 또 안 좋을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올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이제 비로소 롯데 팬들이 원하시는 롯데 팀이 원하는 진정한 에이스의 모습을 올해는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저도 기대해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미안한 얘기지만 근데 결국은 박세웅 선수가 또 평균에 수렴해 가고 있어요. 제가 오늘 왜 뭐가 될지 모르지만 엉망진창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냐면 오원석도 한번 꽝 하고 무너질 때가 됐거든요. 최근에 실제로 오원석 선수가 그 전까지는 쭉 좋은 페이스를 가다가 퐁당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사실은 기준으로 보면 오늘은 좋은 날에 속하는 날이긴 했어요. 최근 퐁당이었으면 오늘은 퐁이었거든요. 순서는. 근데 그건 이제 정말 비과학적인 얘기고. 근데 오원석 선수가 쭉 밸런스가 좋다가 퐁당에 들어갔으면 한 번은 곤두박질 칠 때가 왔다라고 저는 예상을 했고 박세웅 선수는 최근 4경기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오늘은 복불복이다. 일단 이 경기는 롯데가 앞서던 경기입니다. 저는 롯데가 앞서던 경기를 뒤집혔기 때문에 박세웅 선수가 더 데미지가 있을 거고 롯데가 조금 좀 맥이 빠졌을 겁니다. 오늘 3회 초에 레이에스의 2루타로 3대1로 역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뒤돌아서 갖고 3회 말에 바로 동점을 맞아요. 배정대 선수한테. 동점 투런을. 그리고 계속해서 김상수, 안현민, 로하스 1루 땅볼까지 역전당하고 또 폭투까지 나오면서 5대3으로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4회 말에 이호연 선수한테 홈런 맞아서 6대3. 투아웃 이후에 김상수, 안현민 연속 볼넷, 로하스 좌측에 2루타 뻥 7대3. 5회 말 이호연 2루 땅볼 8대3. 그러니까 5회까지 8실점을 해요. 박세웅 선수가. 져야죠. 그럼 반대로 KT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늘 재밌는 건 뭐가 있냐면 오늘 경기는 12대3으로 이겼는데 제가 적어놨습니다. 최근에 6번 이정훈, 7번 허경민 요 타선이 굉장히 핫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정훈, 허경민 6, 7번, 8번 이호연, 9번 오윤석이 오늘 6, 7, 8, 9를 맡았는데 오늘 이 6, 7, 8, 9에 이정훈, 허경민, 이호연, 오윤석 이 6, 7, 8, 9 선수가 오늘 안타를 4명이서 몇 개를 쳤냐 하면 8개를 쳤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여기서 이정훈, 이호연은 다 롯데에서 넘어온 선수들이잖아요. 로하스는 오늘 4타수 1안타 2타점. 그리고 지난주서부터 1번에 배치되고 있는 배정대 선수가 오늘 5타수 3안타 1홈런. 비록 시즌 타율은 2할 2푼 1리로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근데 보세요.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 강백호, 황재균, 김민혁, 손동현 다 빠졌어요. 근데 KT가 그 이후에 오히려 승률이 지금 더 좋아요. 여러분들은 인정 안 하실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런 게 뎁스예요. 왜? 이름값으로 뎁스는 분명히 추상적이란 말이죠. 근데 추상적인 것과 그게 퍼포먼스로 나오는 것은 완전 다르잖아요. 여기 퍼포먼스로 나오잖아. 아니 배정대, 김상수, 안현민, 로하스, 장성우, 이정훈, 허경민, 이호연, 오윤석 오늘 스타팅 멤버예요. 막 이 스타팅 멤버를 보면서 우와 무섭다, 우와 막 미칠 것 같아, 저기 막 죽을 것 같아. 솔직히 누가 그렇게 생각해?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근데 뚜껑 열고 보면 얘네들이 오히려 빠따에서 훨씬 더 좋다고 평가를 롯데를 잡들이를 해버리잖아요. 전 이런 게 무서운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KT를 올해 시즌 전에 괜히 빅3라고 꼽은 게 아니에요. KT는 절대 화려하지 않아요. 내실이 있지. 근데 내실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광주, 삼성과 기아. 내일의 24시즌 기준으로 딱 두 팀이 내일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그 한 팀이 바로 SSG입니다.
24시즌 2경기에서 1패, 평자 6.17. 그 다음 어려웠던 팀이 바로 삼성입니다. 2경기 승패 없이 4.09. 나머지는 전부 3점 이하입니다. 다음, 최원태는 24시즌 기아전에 승패 없이 7이닝 3피안타, 무실점, 평자 제로. 24시즌에 비록 한 경기였지만. 그리고 올 시즌 기아전에 한 번 만나서 5.1이닝 2실점 승리 투수가 된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8대0으로 삼성이 이겼습니다. 기아가 한 점도 뽑지를 못했습니다. 이건 그냥 완패입니다. 그러니까 8회 초에 박승규 선수가 안타를 치고 4대0이 되고, 근데 거기서 막았어도 힘들었을 텐데 그 이후에 양도근한테 볼넷을 또 주고 이재현 선수가 말홈런 때리면서 숨통을 끊었습니다. 근데 물론 처음에 이제 4회 초에 실책이 시작이 돼갖고 점수를 준 거는 아쉽죠. 이게 결국은 최원태 선수가 오늘 수훈갑이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삼성이 잘한 겁니다. 기아가 못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그러니까. 한 가지, 저는 오늘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반가웠던 건 박병호 선수의 솔홈런이었습니다. 왜? 이제 나이를 먹어가니까 노자들이 잘하는 게 반가워요. 삼성은요, 백정현 선수가 지금 조금 안 좋죠. 좀 아프죠? 백정현 선수. 근데 김태훈 선수가 밸런스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김재훈 선수가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한참 안 좋을 때보다는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은 레이에스 딜레마 말씀드렸죠. 레이에스 분명히 정상 아니라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발등에 미세골절이 발견이 됐습니다. 예전에 부상당했던 바로 그 자리인데 결정해야 돼요. 레이에스는. 네. 기아가 조금 공격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일요일날 이긴 것도 사실 노시안 선수가 에러를 해서 그랬지, 그 경기도 한화가 발로 찬 경기지 사실은. 그죠? 물론 기아가 끝까지 잘 쫓아갔지만 공격력은 삼성이 더 좋으면 좋지 절대 기아한테 딸리지 않는다. 또 하나, 삼성이 아주 미세하게 지금 약간 변화를 준 게 있습니다. 삼성이 지금 주고 있는 미세한 변화는 김재성 포수의 중용입니다. 저는 그 효과 절대 무시하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제가 조금 더 지켜보고 말씀을 좀 더 깊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삼성이 공격이 무섭습니다. 기아는 조금 확실히 아직은 밸런스가 짝 안 맞아요. 아쉽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경기. 일단 한화가 오늘 조금, 솔직히 얘기할게요. 꽁승까지는 아닌데 뭐 이거 하나 팬 여러분들 들으시면 조금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오늘 경기를 만약에 하나가 못 이겼으면 하나는 올해 4위 안에 들 자격이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솔직히 어빈 선수 공략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어빈 선수가 무지하게 잘 던질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재수 없으시겠지만. 왜? 어쨌든 메이저리그에서 10승을 했던 투수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그것도 제구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너 조정이 좀 필요해. 그래서 2군에 갔어요. 그 얼마나 개망신입니까 솔직히. 여러분이 어빈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안 쪽팔리겠어요? 그런데 어빈 선수가 내려가고 난 다음을 생각을 해보자고. 지금 하나가 빠따가 신뢰성이 떨어진대. 오케이, 인정. 그럼 두산 빠따는 좋아? 아니잖아요. 두산은 분위기가 더 안 좋아요. 세 번째, 와이즈는 두산 킬러예요. 와이즈만 만나면 두산 방망이가 작년서부터 힘을 못 써요. 그러면 여러 가지 정황상 오늘 경기를 전에 제가 분석을 했을 때 이건 하나가 무조건 이겨야 된다. 오늘은 이러쿵저러쿵 할 게 없어요. 6회 말이 돼서야 양 팀이 첫 점이 났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와이즈, 콜어빈 서로 무지막지하게 잘 던진 겁니다. 7회 말에 오래간만에 노시안 선수가 장타로 타점을 올립니다. 2대0. 그리고 대타 최인호가 나와서 안타를 때리면서 4대0. 거기서 끝. 4대0 되면서 끝. 불펜 한화 끝. 근데 이제 9회 초에 김인태 선수 실책 동반이 되면서 2점 내고 김서현이 올라와서 게임을 끝냈습니다. 두산은 이길 수 없는 경기였어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워낙 상대적인 약점도 있고 더군다나 와이즈가 오늘 너무 잘 던졌어요. 일요일날 제가 리뷰에서 그 말씀 드렸죠. 폰세가 공통점을 제가 하나 발견했다. 4일 쉬고 5일 턴 때는 안 좋아요. 투구 내용이. 폰세는 계속 그랬습니다. 근데
오히려 스태미너는 제가 봤을 때 와이즈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일요일 등판 와이즈 등판을 한번 하나팬 여러분들 유심히 지켜보십시오. 왜? 일주일에 2번 등판이니까. 그 다음 어빈도 상당히 오늘 효과적인 투구 잘 던졌습니다. 그래서 어빈도 다음 경기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짧게. 플로리얼 선수가 손등에 공을 맞아서 오늘 경기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아 쪽에서 또 뭐 사과를 뭐 엄청 했나봐요. 참 좋아요. 보기 참 훈훈합니다. 그래서 오늘 안치홍 선수가 리드오프로 출루했는데 4빵. 아이고 안치홍. 그 다음 오늘 김경문 감독이요. 트레이드 썰이 뭐가 터졌다면서요. 근데 아니라고 얘기했다면서요. 제발 트레이드는 되고 난 다음에 평가하자고요. 그래서 저도 한화의 트레이드는 대찬성하는 놈인데 아무튼 트레이드는 없었던 걸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유튜브에다가 이런 댓글을 달아놨어요. 준모 형, 다음날 경기 리뷰는 왜 안 해요? 다음날 경기 리뷰를 제가 얼마나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준모 형 정신 차려요. 이러고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댓글 딱 하나만 달았어요. 프리뷰예요 라고. 미리 예상하는 건 프리뷰예요. 리뷰는 지나간 걸 보는 걸 리뷰라고 하는 거고요. 일단 그거 먼저 댓글 다신 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정신 차리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정신 차리고 다른 사람 정신 차리라고 합시다. 나 좀 그래. 자, 여기까지 하고 내일 경기 리뷰하겠습니다. 내일 수원은 데이비슨하고 헤이수스인데 데이비슨 최근에 안 좋습니다. 이 경기도 내일 분위기는 KT인데 또 데이비슨이 이 전환점을 만들지 이거 한번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고척 경기는 라일리 대 하영민입니다. 이것도 어렵습니다. 라일리가 분명히 위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영민은 뭐가 있죠? 경기 운영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절대 하영민은 그저 그런 투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생각보다 저득점 경기가 날 가능성이 전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전 경기 하나 조동욱 대 두산 최원준 선수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조동욱 선수의 슬라이더 각도가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불펜으로 나왔을 때고 선발로는 올해 첫 등판이니까 과연 던지는 스태미너, 한 경기 내에서 던지는 스태미너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원준 선수는 늘 말씀드리지만 자기 몫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SSG는 화이트, 그 다음에 LG는 에르난데스입니다. 화이트는 제구 기복이 좀 있어요. 근데 공의 위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에르난데스는 볼이 조금 가벼워서 글쎄요. 또 저는 내일도 LG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거다. 근데 LG가 SK 시절서부터 잠실에서 SK SSG전은 루징을 잘 안 하거든요. 요건 기록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양창석 선수가 내일 대시 선발 나오는구나. 기아는 김도현이고, 양창석 선수는 스태미너가 분명히 딸립니다. 이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스태미너가 딸린다라는 건 던지는 스태미너입니다. 한 경기에서. 양창석 선수도 보면 2이닝 정도는 힘으로 막 누를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이제 3이닝 넘어가면서부터 공 개수가 늘어나면서도 조금 힘들 수 있는. 김도현 선수는 뭐 자기 몫을 충분히 하니까. 근데 최근에 방망이 컨디션은 기아가 삼성보다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고득점, 다득점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그 KBO는요 예상을 많이 빗나가는 경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재미도 느끼실 거고, 그래서 또 어이없으신 경기도 많을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화요일 경기, 수요일 경기 리뷰도 해봤고 리뷰도 해봤습니다. 자, 저는 말씀드린 대로 이곳 속초에서 힐링 여행을 조금 더 가질 생각입니다. 그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또 응원해주시고 또 응원 댓글 남겨주시고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요즘에 조금 그 유튜브 그 구독자 수 늘어나는 추세가 조금 더 정책이 온 것 같아요. 근데 뭐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만할까? 그만둘까? 라는 생각 정도? 뭐 그런 거죠. 뭐 하다 안 되면 접는 거죠. 뭐.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 믿고 계속 정진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구독해 주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재밌게 활기차게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야기는 속초.